합성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다 녹화를 했었는데 뒷부분이 파일이 다 날아가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패드로 지금 녹화를 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것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합성함수를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딱히 계산하는 데 있진 않아요. 왜냐면 앞에 fx라는 것 자체가 gx, fx라는 것 자체가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y였던 개념을 다시 x로 바꿔서 y에 넣는다. 이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래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도 그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고민 끝에 좀 고안해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학학원 선생님들도 이거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있긴 하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기말고사 때 애들이 10분 걸려서 계산해서 푼 문제를 단 1분 만에 풀어내고 다른 문제를 검토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킬러 문제였던 거를 감안을 해서 만약 이 방법을 아신다면은 이거는 어차피 수투 혹은 미적분 이 개념에서 꼭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자면 어떤 함수를 임의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냥 가장 헷갈리게 그려보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쓰는 방법을 가지고 이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정의역의 치역을 구한 뒤 그 치역을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역을 넣은 치역값을 구해줍니다. 중간 과정을 없애고 정의역과 치역만 남겨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왜 이 사람은 말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설명인가 싶긴 한데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0에서 1로 가는 정의역이 있을 때 이의 치역은 뭐가 되죠? 0에서 1로 갑니다. 근데 제가 말했어요. 이 0에서 1로 가는 치역을 정의역을 생각을 한다고요. 0에서 1로 갈 때를 정의역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정의역의 치역은 또 0에서 1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0에서 1로 가는구나. 다시 1에서 1로 갈 때 1에서 2로 가는 정의역이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1에서 2로 가는 정의역이 있는데 이 정의역의 치역은 1에서 0이었어요. 이걸 다시 정의로 봅시다. 1에서 0이라는 정의역, 1에서 0이라는 정의역, 이것의 치역 1에서 0, 1에서 0. 1에서 0으로 가는구나. 1에서 0으로 가네요. 1에서 2로 갈 때. 마지막으로 2에서 3. 이거는 좀 가시화해서 해볼게요. x가 2에서 3으로 갈 때 그것의 치역값은 0에서 3이었어요. 0에서 3이구나. 그리고 f의 f값은 0에서 3으로 갈 때 치역값이었어요. 0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0에서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2에서 3 안에 넣죠? 라고 한다는 거는 두 번째 개념. 아까 첫 번째로 요 개념을 쓴다고 했어요. 정의역이 치역이 될 때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꾸고 그 정의역의 치역을 구하고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는 것. 이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압축입니다. 앞서서 이 앞에 부분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계산해도 쉽게 나와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 꺾이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압축의 개념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2에서 3으로 갔을 때 0에다가 1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3으로 갔어요. 근데요,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좌표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오고 이거의 접점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압축의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서 2에서 3으로 갈 때 0에서 3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0에서 3이라는 이 치역 자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즉
0에서 3으로 해당되었던 분량이 1에서 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즉 3분의 1이 되는 거죠. 함수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아까 그 앞선 영상에서 기준점은 함수를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즉 점은 함수를 결정지어요. 점의 비중이 3에서 1로 즉 3분의 1 되었는데 함수 자체도 즉 x좌표도 3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는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값이고요. 2분의 7이고요.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8입니다. 얘는 3분의 9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즉 3등분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개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의역에서 마지막 치역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치역에서 정의역으로 바꿔주는 과정은 생략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략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2개 이상의 것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압축시켜준다. 일정한 비율로. 이 일정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그러니까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함수를 그려라라는 건 내신에서만 나올 법하지 모의고사에서는 이 그린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에 교점을 구하고 이게 4개가 될 땐가 3개가 될 땐가 2개가 될 땐가 뭐 이거를 구하라 그래요. 어떠한 정점을 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필요한 이유가 뭐다? 활용을 하기 위해, 응용을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더라도 이 압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적용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합성함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합성함수. 진짜 막 계산 엄청 어렵게 했었는데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1, 2, 3, 4가 있다가 해봅시다. 1, 2, 3, 4. 굳이 점수 안 그려도 되는데. 네. 엄청 어렵게 가볼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복잡하게 가본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제가 합성을 해볼게요. 진짜 뇌 빼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막 그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풀이법이 진짜 어떠한 함수에서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좋지 않나요? 저 이거 발견하고 진짜 완전 막 유레카 외쳤잖아요. 진짜 아무런 식도 안 쓰고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0에서 1로 갈 때 치역은 2에서 0으로 가네요. 그럼 2에서 0으로 가는 정의역은 3, 0, 2. 설명을 위해서 조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3, 0, 1, 3, 0, 2. 말이 안 나오네요. 3, 0, 2. 압축의 개념이 쓰였구나. 3, 0, 2. 그렇다는 건 여기와 여기 길이 같다는 거네. 여긴 2분의 1이겠네. 되시죠?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치역은 0에서 3이네요. 0에서 3으로 가는 치역은 2, 0, 3, 1. 다시 2, 0, 3, 1. 얘 2번 꺾이네요. 그렇다는 건 3등분한다. 둘, 셋. 3등분한다. 그렇다는 거는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4고 여기는 3분의 4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5겠죠? 얘는 3분의 6이니까. 세 번째. 2에서 3으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치역은 3에서 1로 갔어요. 3에서 1로 갈 때 치역을 구해보자. 1, 3, 0. 1, 3, 0. 아마 그림을 못 그려요. 1, 3, 0. 됐습니다. 한 번만 꺾이죠? 한 번만 꺾인다는 거는 2분의 1 한다는 거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2분의 5입니다. 3에서 4로 갈 때 경우를 따져볼게요. 3에서 4로 갈 때 경우는 1에서 4로 갔어요. 1에서 4로 갈 때 치역 0, 3, 1, 4 0, 3, 2, 1, 4 정말 복잡한 식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간단했던 식이 이렇게 됐네요. 정확히 보면은 대칭이 되는 것 같기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문제 풀 때 조금 퍼스하고
풀어보고 이걸 정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언급을 안 해서 지금 좀 그러네요. 그래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집에 하나쯤 있는 합성함수 문제 한 번만 다시 풀어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시험 끝나고 오답 노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만약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오래 걸렸다 아니면 틀렸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쓰시고 한번 오답 노트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은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하려고 이 GGH4를 신청했다고 할 정도로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올빗의 개념인데요. 뭐 1대1 대응의 개수 뭐 이런 진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보통 이게 n제곱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게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재밌을 겁니다. 올빗이라는 게 뭐냐를 따지려면은 합성함수를 따져야 돼요. 아까 합성함수 끝났는데 뭘 다시 하냐? 라는 거는 제가 따져볼 거는 바로 합성함수의 개수거든요. 이것은 꾸준히 모의고사에서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1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작을 해보자면 합성함수라는 거는 보통 2의 n의 x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구할 것은 이 합성된 것이 본인으로 돌아가는 수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올빗 2를 구한다고 합시다. 즉 올빗이라는 거는 몇 번 합성해야 본인으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뭐 n 올빗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f의 n이 fn의 x가 x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말로 들으면 어떻게든 아시겠죠? 근데 이게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막막하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번 합성했을 때 x로 돌아오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a에서 a로 가는 뭐 2개인 원소가 있다고 쳤을 때 2번 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 번 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럼 1은 1이 아니라 2로 가야겠죠? 1이 2로 갔을 때 비로소 2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얘도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올빗 2의 모형은 이런 식이었어요. 아까 올빗 1은 번외로 본인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이겁니다. 자, 하나씩 늘려볼게요. 4번을 생각을 해봅시다. 4번 올빗 4를 구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오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건 좀 번거로워요. 하나, 둘, 셋, 4번 합성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한 번 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오면 안 되고 4번 했을 때의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의 경우 이따가 따져볼 겁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1의 경우를 임의적으로 잡아볼게요. 항상 수학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임의의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경우에서에서는. 그래서 1을 임의의 수로 잡아볼게요. 1이라는 원소가 다음 함수에 대입됐을 때 어떤 치역을 가지나를 따져보면은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되니까요. 저는 4번 합성했을 때 본인이 되는 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1이 아니라 2로 갑니다. 2, 3, 4 셋 다 되겠죠? 경우의 수는 3개. 임의적으로 2로 가볼게요. 2, 3, 4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니까. 그럼 이 2는 2를 제외해야 합니다. 1도 제외해야 되죠. 왜냐? 1이 2로 갔을 때 1로 가면은 2번 만에 본인으로 가요. 저는 지금 4번으로 갔을 때 본인으로 돌아가는 수를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 1에서 2로 갔는데 2로 간다고 치면은 계속 2로 가기 때문에 결코 본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수 빼고 2라는 수 빼고 남는 건 3, 4 두 가지 경우. 뭔가 뻔하지 않나요? 3이라는 수가 3 될 수 없죠. 2 될 수 없죠. 1 될 수 없어요. 결국 남는 건 4밖에 없어요. 한 가지 경우 이 4가 비로소 4번 갔을 때 1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얘는 3팩이죠. 성급한 일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1팩. 여기서는 3팩이었어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2-1팩. 얘는 4-1팩.
얘가 지금 n의 수의 마이너스 1한 값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얘를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올빗의 계산법이 되겠구나. n번 합성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가는 올빗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n-1팩이었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반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함수 문제에서 응용을 할 수 있을까를 따져볼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봅시다. 과연 4번 합성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가 이것밖에 없을까요? 얘는 올빗 4예요. 근데 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항상 함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다른 소리 맞습니다. 3, 4, F. 이거 3, 4 할 때마다 약간 홍지만 선생님의 그 체육 수업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아이돌 스텝 뭔지 아시죠? 딴 소리였고요. 4번 합성을 한다고 해봅시다. 4번 합성했을 때 본인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아까는 이 4개를 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 1은 계속 1로 가고 이 새끼를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려봅시다. 3올빗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왜냐? 그냥 그려보면 돼요. 뭐 A, B, C 있다고 했을 때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A로 갔죠? 본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만에? 3번 만에. 그러니까 원소 3개가 본인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올빗 3이었죠? 그런데 이건 4번 합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올빗 3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를 따지잖아요. 주기 2가 있다고 해봅시다. 주기 4가 있다고 해보시고 주기 3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주기 8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주기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 본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주기성이 중요한데요. 왜냐? 하나하나 들어오고 3개씩 간다는 거는 얘가 3번 만에 돌아오는 것과 한 번 만에 돌아오는 것을 같이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올빗 3의 그 형태가 이런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2로 갔을 때 2는 다시 3으로 간다 했어요. 즉 여기서는 주기성에 따라서 주기 3이라고 했을 때 1, 2, 3이 있다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다시 첫 번째 경우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기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뭐 F의 2020이라고 하면 2020을 4로 나눴잖아요. 뭐 4주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 n개가 본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의 그 n의 배수가 와야 돼요. 혹은 약수가 와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아니라 약수가 와야지만 이 올빗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빗 3의 경우를 봐도 아시겠죠? 그냥 숫자로 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1, 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 2, 3의 주기겠죠? 그럼 그냥 1, 2, 1, 2, 1, 2라고 하는 거나 1, 2, 1, 2, 뭐 1, 2, 1, 2라고 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글이에요. 그냥 묶음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포인트 계산법이 n-1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냐라는 것은 바로 이 주기성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주기성에 따라서 n은 자신의 배수 혹은 약수만 올빗을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주기성이라는 거는 약수를 따라야 되는 거구나. 특히 이 올빗의 경우에서는 올빗이 본인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n, 그러니까 이 n은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니, 무한정은 아니지만 뭐 4라는 거 그냥 4 자체로도 올빗을 형성할 수가 있고 3올빗 하나, 1올빗 하나, 2올빗 하나, 2올빗 하나, 뭐 2올빗, 1올빗, 1올빗, 1, 1, 1, 1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약수가 아니면은 결코 본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4주기일 때. 그래서 이 경우를 빼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대입을 해볼게요. 조금 더 깔끔한데 써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주기성을 구할 때는 올빗이 n일 때 n-1팩이라고 했어요. 근데 f의 nx가 n이 되는 경우를 따질 때는 이 n이 몇 가지 경우로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올빗 n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따질 때는 주기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올빗을 따진다는 것은 n의 약수 중 올빗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올빗 4를 예시로 한번 들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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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1, 2, 3, 4 네 번 만에 본인으로 돌아가는 경우 아까 4라는 거는 1, 3으로 나눠줄 수 있고 2로 나눠줄 수 있고 뭐 2, 1, 1로 나눠줄 수가 있고 1, 1, 1, 1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올빗 3일 때는 4번일 때 본인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빼준다고 했고요. 근데 만약 이게 12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주기를 1, 2, 3을 따졌을 때 1, 2, 3, 1, 2, 3, 1, 2, 3 4 만약 이게 4라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예요. 마지막에 오는 게 지금 마지막 주기죠. 그리고 1, 2, 3일 때도 마지막 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소가 접해요. 그러니까 올빗 3이랑 4를 따질 때는 12번의 합성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약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는 원소가 4개밖에 없죠? 4번밖에 합성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12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은 그냥 안 된다고요. 이 경우에서. 어렵게 말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냥 1, 3이 안 된다라는 경우만 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올빗 4. 여기서 지금 다 올빗을 나눈 거예요. 4번 만에 본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n-1이라고 했으니까 4-1팩은 3팩이니까 6이었죠. 2, 2로 나눈다고 합시다. 이 경우를 따져보면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짝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짝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계산을 하냐라는 거는 컨비네이션을 쓰면 됩니다. 이 경우에서 그냥 2개만 선택을 해주면은 어차피 이 경우는 올빗 1이기 때문에 올빗 2가 될 수가 없고 올빗 2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2개를 선정을 해주면은 어찌 됐든 올빗 1이 아니기 때문에 올빗 2, 즉 한 가지 경우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소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4개 중에서 동아리를 굴려주는데 1, 2, 3, 4에서 1, 1을 뽑는 경우나 1, 2, 3, 4에서 3, 4를 뽑는 경우나 어차피 나머지는 똑같이 올빗 2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을 해줘야 해요. 이거는 그 확통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 굳이 그 개념을 끌어오지 않고 이렇게 원리상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 여기가 6이라고 했죠? 6에서 2로 나누면 3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2, 2의 경우였습니다. 됐죠? 다음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2개만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짝을 이루어요. 얘네는 그냥 깍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은 그냥 본인 항등함수 원래 계산 안 해줬잖아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경우로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C 2 그대로겠죠? 6. 마지막으로 1, 1은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개수 몇 개였죠? 1개였죠? 다 더해봅시다. 6, 3, 6, 1 더하면
9에다가 7을 했고 16이었어요. 아, 원소가 4개인데 경우가 16개가 나왔네. 이렇다는 거는 이거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나요? 2의 4제곱이에요. 아, 2의 4제곱은 무슨 함수였지? 원소가 4개인 함수의 개수였어요. 즉, 우리는 지금 함수의 개수를 올빗의 개념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떤 개념을 합쳤냐? 바로 올빗의 개념과 선택의 개념을 합쳤습니다. 올빗을 구하고, 선택을 하고 그 올빗으로써 나열을 해주면 이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계산을 해온 이 2의 n제곱이라는 수가 결국에는 올빗과 선택의 개념을 합쳐진 것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낸다는 거예요. 정말 길었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어떤 문제냐? 어떠한 gx가 있어요. gx는 본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gx는 f를 2번 합성한 겁니다. 그리고 fx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이런 경우일 때 fx 함수의 개수는 단 fx는 1대1 함수. 어차피 fx가 fx로 가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 이렇게 나와있어. 그냥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 합성을 하니까. 근데 그냥 합성한다고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합성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따져봐서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이렇다는 거는 먼저 개조식을 가볼게요. 저는 항상 문제를 푸는데 순서가 있고 힌트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순서를 따져봅시다. 첫 번째, 이 경우가 나와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소가 5개라고 했습니다. 원소 5개 두 번째 힌트 취급을 해줄게요. 순서 내려가 볼게요. gx가 x가 아니다 라는 거는 n이 2번을 합성했을 때 본인이 될 수 없다 라는 뜻과 같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이 2번 합성했을 때 x가 될 수 없다라는 거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2번 합성했을 때 x가 된다는 거는 올빗 1과 1, 즉 아까 n을 구할 때 주기성 때문에 n의 약수 중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 경우는 올빗 1과 2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두 번째 힌트, fx가 원소가 5개래요. 그렇다는 건 1, 2, 3, 4, 5 1, 2, 3, 4, 5로 가는 f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열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따져봅시다. 올빗을 나눠봅시다. 그냥 5 하나로만 올빗을 만족할 수도 있고 4 하나, 3 2개, 3, 1, 1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2, 1, 1, 1 될 수 있고 1, 1, 1, 1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힌트에 따라서 올빗 1과 2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과 2가 있는 경우 모두 지워볼게요. 1 안 되고 1 안 되고 1 안 되고 2 안 되고 1 안 되고 남는 건 5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를 다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할 시간에 이걸 보면은 올빗 5만 계산을 해주면 된 겁니다. 아까 올빗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 n분의 n-1 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5의 올빗밖에 없으니까 결국 구해야 되는 건 5-1 팩, 즉 24구나. 4팩이구나. 답은 24입니다. 이거 배점 4점이었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기말고사에도 나왔고요.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그냥 4팩만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 이 올빗의 개념 저도 알고 정말 소름 돋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만약 다음 모의고사를 푸는데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조식으로 키포인트 잡고 끝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올빗의 계산법은 n-1팩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열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기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빗은 어떤 n번 합성한 수가 있었을 때 n의 약수만이 올빗의 자격에 갇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 연유법에 따라서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올빗이었습니다. 지금 새벽 5시라서 저도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